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짱 터닝포인트. 기대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오전에 좀 주춤주춤 하거든요. 오후에 이제 좀 쫙 터닝으로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지금은 약간은 조금 약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 먼저 하고 갈게요. 코스피가 그러게요. 미국 시장 반영하면 우리가 한 1%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데, 올랐다가 이제 약세 전환해서요. 주춤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그래도 이제는 뭐 믿을 게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좀 바뀌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또 전략과 종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이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개 주제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CPI에 대한 우려가 과했다. 지금은 다시 상승을 즐길 때냐. 어제 CPI 쇼크라는 단어를 언론에 써가지고 제가 뭔 쇼크냐? 네. 쇼크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우려가 맞죠? 그죠? 우려가 과했다는 건데, 지금은 그 우려를 좀 벗었을까? 다시 가도 될까?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은 그 우려를 벗으면서 올랐는데, 우리는 또 오늘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요. 일단은 뭐 CPI에 대한 영향보다는 뭐 수급적인 영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PI 같은 경우는 뭐 연속적으로 만약에 뭐 쉘터 부분이라든지 기타 요번에 좀 예상치를 상회하게 만든 그런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뒤로 많이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큰 영향을 주겠지만 CPI 1월달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런 기조 자체가 다 바뀌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예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이미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PBR 0.95배 수준에서 지금 코스피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을 이제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 12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2월 말까지 정부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역대급으로 들어온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0.95배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리레이팅을 정말 시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PPI라든지 이런 물가지표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 시장 자체를 상승을 좀 끌어내게 됐었던 주 요인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두 라인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일단 기조들이 꺾이지 않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수를 상승하게 만드는 주요 수급 요인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부분과 이제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었고 거기에 따른 현물이 따라오면서 기관 투자의 금융 투자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플레이에서 강력한 이탈이 나오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은 우려가 과했다. 지금은 상승을 즐길 때냐? 상승을 즐기는 척 하면서 조금 팔 때냐? 아니면 좀 관망할 때냐? 어떤 때입니까? 지수를 CPI를 앞두고서 우리가 변동성이 나올 텐데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PI 이벤트 해소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CPI 쇼크가 한 번 나왔습니다. 왜냐? CPI에 대한 추세적 둔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차익 실현에 빌미가 제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증시는 1월 달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일시적 거의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서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S&P 500 지수도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서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차익 실현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일부분 나왔습니다. 왜냐?
2월 달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를 했던 캐치프레이즈는 변동성보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CPI 전체적인 흐름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의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CPI 우리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더라. 어제 디커플링 나왔고 오늘도 견조한 흐름이 사실상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괜찮은데 수급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한 뷰는 대체적으로는 중립 이상 긍정적으로 보신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또 터닝 포인트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초스피드 순환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 온디바이스 HBM에서 CX로. 요거 이제 반도체에 관한 거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전체 섹터에서도 상당히 정신없게 순환매가 돌잖아요. 먼저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 반도체 전략을 좀 주시고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 질문 드릴 때는 전체 시장 섹터에서의 순환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허반석 위원님입니다. 네, 반도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형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제 15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주선 아래에서 20, 30% 수익률이 아니라 40, 50, 60% 수익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수익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오늘 공개 방송에 오시면 그 후속 관련한 섹터에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XL 같은 경우는 네오셈, 태성,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오키스전자 이렇게 막 CXL만 막 오르다가 또 HBM 한다면 ALT,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한미반도체 등등 해가지고요. 또 여기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엇박자를 타고서 가다 보면 다시 HBM이 오릅니다. 제주반도체, 어부반도체, 텔레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 이렇게 뭔가 구분은 되지만 그 안에서 다 같은 반도체 같기도 한데 중첩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막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올라타는 시점이 그래도 상방 올라갈 룸이 더 많은 적어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자리를 보고서 매수를 들어간 뒤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중소형 코스닥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자리가 매수해서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낼 때 내가 혹시나 매수한 자리는 아닌지 대응의 영역 결국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서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갤럭시 S24 그리고 번역 서비스까지 이야기들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한데 내가 사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시점에 따라서 결국엔 수익과 손실이 판가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용기를 막 내기에는 다소 조금 시간이 한 템포 지났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내가 살만한 자리냐 선택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반도체 내에서 sek터의 어떤 결정보다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엇박자를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매수 시점에 관한, 매수 타이밍에 관한 거를 좀 더 고민을 하시라고 하셨고, 그나마 반도체는 그 안에서 조금 밀렸더라도 기다리면 되는데, 시장 전체 이 순환매를 어쩔 것이냐, 자동차, PBR, 2차전지 다 좋은데, 초전도체 어쩔 거예요, 그죠? 못 사는데 올라가고, 그죠? 살 수는 없고, 네. 사기도 하겠지만, 네. 하창한 본부장님, 순환매 대응 전략.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스피 PBR에 대한 수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올라온 것은 맞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외를 했을 때 지금 이 밴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일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금융지주라든지 화재 쪽 이런 쪽에서도 지금 차익이 나오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금이 묵직하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번 달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또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움직이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에서의 순환매가 돌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실적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순환매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수급 자체가 지금 이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대감만으로 가긴 너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만약에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봤을 때 일본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거기 안에서는 좀 대규모 자금 이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은 순환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 실적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 높아지면 지금 움직였던 쪽에서도 일부 차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밸류 프로그램 쪽과 연관되어 있는 뭐 자동차, 뭐 금융주는 PF 때문에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해왔던 그런 기업들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움직임에 대한 저울질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여담인데요. 네, 네.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게 돌면 차라리 증권주가 없을까? 거래는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증권주도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금융지주라든지 네. 은행권에 대한 이런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증시가 화랑이니까 사실 네. 그런 포인트로 그러니까요. 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 코인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니까 오늘도 보시면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죠.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것도 그와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순환매가 어쨌든 돌고 있고, 뭐 그래도 순환매가 우리가 고민이지만 뭐 같이 그냥 우르르 다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 순환매라도 좋죠. 그 가운데서 순환이 되니까요.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리튬 값이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2차 전지가 되살아날 것인가인데, 두 분의 그 간략 답변을 듣고 한 분께만 답변을 들을 겁니다. 2차 전지는 어쨌든 기다리던 리튬 값이 반등이 왔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 2차 전지도 힘을 좀 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는 조금 힘을 실어도 될 것이냐. 단답형으로 먼저 하창은 본부장님. 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하면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단답형으로. 조금 더 의원님. 기다려보자. 둘 다 같으시니까 하창은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가격이 네. 지금 소폭 4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제 핏단에서의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한번 2차 전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소폭 반등을 해서 이게 정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바닥권에서 이제 이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온 그렇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연속성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단순히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까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Q단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 차종, 제네시스 쪽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전라인을 확대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 P 쪽에서의 속도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쿠션을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P가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Q에서의 정말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가 진짜로 좀 우리가 비중을 실으면서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격 지표는 다 사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주가뿐만 아니라 주가든 뭐 원유든 뭐든. 근데 이게 그 하루짜리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상승세를 좀 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허반석 의원님이 2차 전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는 거죠? 이러시면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비슷한 의견이시라 스킵. 다음 볼게요. 사실은 이제 할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예,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주춤하는 것 같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서는 어쨌든 관련주들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허반석 의원님께 비트코인이 좋으면 가상화폐 사면 가상화폐 바로 사는 게 좋습니까? 국내 관련주들 보는 게 좋습니까? 방송을 좀 활용하시라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싶습니다. 활용하라. 자, 방송을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오늘 섹터 어디가 좋으냐를 막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파이nem텍을 말씀드렸는데 파이nem텍이
꼭지까지 다 올랐느냐 아니냐를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막 올라갔다가 27%에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활황이고 여기에 관련주들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11시 47분 현재에서 이야기가 막 나올 때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오전에 일찌감치 매집을 해놨다가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서 나올 때 여기가 좋대 이 이야기를 듣고 올랐는데 25, 27 올라가니까 여기서 먹을 룸이 상한가를 진입한다 그러면 3%입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덜컥 올라타시기보다는 그럼 비트코인이 좋다? 아니면 시장에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주를 본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등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이 정도라면 내가 3%보다는 조금 더 먹을 룸이 남아있는 종목은 어디일까에 대한 시선으로 종목들을 하나하나 본다면 오늘 방송국 오기 전에 제가 요 종목군들만 한번 돌려봤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가깝고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고 관련한 코인 이슈로 인해서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죠.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들어가는 시점이 판가름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물어보는데 다음 단계까지 대답을 해주시는 두 분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오후장 반등을 모색할 공작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로보티즈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로봇 지능형 로봇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가 결국엔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나 로봇까지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렌시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일겜이라고 해서 보행인 지위를 이제 받으면서 배송 로봇으로 좀 확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월 이후부터 좀 가시화가 된다라는 분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주가가 이제 한번 상승력이 나오다가 일부 눌려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하시기에 용이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가운데 로보티즈였고요. 가격단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로보티즈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31,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현재 가격대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만 24,200원 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 시간에 1월 8일 날 파인엠텍을 말씀하셨는데 11.8% 최고가 기준입니다만 수익을 내고 있고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까지 역시나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파인엠텍은 방송 중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추세 고점까지 올라가는 룸이 조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서 같이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 이슈에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파인엠텍 재도전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더라. 라고 간략하게 AS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액침 냉각 기술 보유 기업 이렇게 같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보험 수가나 처방전들이 다 연동되는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인성정보가 유일하고요. 공기 냉각 대비 전력 효율이 30% 이상 효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도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4,000원 아래 3,9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오늘 방송 끝나고 12시부터 또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